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물질, AG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식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말로 간단한 거는요, 튀기기보다는 또 굽기보다는 삶는 방법으로 최대한 날 것에 가까운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면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는 물질, 즉 AGE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AGE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GE가 아니고 AG, 나이 드는 것도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그죠? AGE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AGE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 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AG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류는 그렇다 치고 육류는 좀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AGE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 흡연이나 자외선도 AGE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다. 영국 피부학 계지가 2001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61세 여성을 검사해 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은 뇌퇴부의 AGE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AGE 발생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외선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처럼 AGE는 만병의 근원이고 노화의 주범이니 반드시 이것을 피하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 야속한 시간을 넘추는 20가지 음식. 정말 야속한 시간.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죠.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이 됐는데,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고 시간이 가는 게 좀 야속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노화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책 표지 한번 볼까요?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책을 계속 리뷰하다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이게 우현 선생님 계시잖아요. 두 분 좀 닮지 않으셨나요? 여기 안경만 딱 쓰면 완전히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마키타 젠지 박사님 보면서 우리 그 우현 배우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책 내용 너무 좋아요. 원래는 요 노화가 잘못됐습니다가 아니고 첫 번째 책으로 해야 될 게 사실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제가 AI로 할 때는 그걸 먼저 했는데, 지금은 육성으로 할 때는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 책을 봤더라면 이라는 한탄이 나오네요. 20만 명을 치료한 의사가 가르쳐주는 야속한 시간을 멈추는 식사법, 한 번뿐인 인생 천천히 즐기는 법, 세월이 보내는 적색경보, 노화물질, AGE, 이게 최종 당화산물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식사로 노화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류투성이의 식사법에 경종을 울려서 큰 호응을 얻었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저자 마키타 젠지 박사님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는 2편까지 나왔습니다. 전작을 통해서 탄수화물 중독과 당질 과다 섭취의 폐해를 지적하셨고요. 혈당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인체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또 노화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한편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라든가 젊은 여인의 피를 마셔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했던 바토리 백작부인 등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화와 죽음을 피해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을 아무리 총동원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고 요즘 마약 같은 거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무슨 헐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매일 나오는 얘기가 마약 같은 건데 그런 향락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 향락에 빠졌다가는 금세 몸이 축나고 몸이 축나는 거 둘째치고 바로 깜빵 갑니다. 그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물질, AG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식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말로 간단한 거군요. 튀기기보다는 또 굽기보다는 삶는 방법으로 최대한 날 것에 가까운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면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평소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음주도 술의 종류를 가려서 적당하게만 먹으면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천천히 우아하게 흐르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내용은 AG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알아보고 또 저자께서 추천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20가지 음식과 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또 먹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요. 동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 록펠러 대학에서 당뇨병 합병증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최종 당화산물을 5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갔고 세계 최초로 혈중에 있는 AGE 측정법을 개발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안티에이징 학회 소속으로 에이징 케어와 다이어트 분야에서도 맹활약 중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타서 눌러붙는 물질이 몸속에 쌓인다면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는 물질 즉 AGE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AGE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GE가 아니고 AG, 나이 드는 것도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그죠? AGE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AGE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AG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류는 그렇다 치고 육류는 좀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AGE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 흡연이나 자외선도 AGE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다. 영국 피부학 회지가 2001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61세 여성을 검사해 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은 뇌퇴부의 AGE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AGE 발생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외선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네. 이처럼 AGE는 만병의 근원이고 노화의 주범이니 반드시 이것을 피하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 네, 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속한 시간을 넘추는 20가지 음식. 네, 정말 야속한 시간.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죠.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이 됐는데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고 시간이 가는 게 좀 야속해지네요.
네, 그 20가지 음식 중에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질을 떨어뜨리고 혈행을 촉진하는 시나몬, 계피입니다. 시나몬은 농나무과의 상록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향신료 중 하나다. 시나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프로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혈당치를 내려준다는 말은 즉 비만을 예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시나몬에는 항산화 작용과 살균 작용, 혈행 촉진 작용, 피부 미용 효과 등이 있어서 안티에이징의 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나몬으로 만든 빵이나 과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나 홍차 등 음료의 향을 낼 때 사용하면 좋다. 제대로 먹는 법은요, 시나몬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미트볼이나 스프의 맛을 낼 때 소량씩 뿌려 먹으면 좋다고 하셨고요. 시나몬은 막대기 상태와 파우더 상태, 또 설탕이 들어간 시나몬 슈가가 있는데 당연히 설탕 들어간 건 피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음식으로 피로회복에 딱 좋은 참치와 가다랑어. 참치와 가다랑어에는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카르노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다양한 동물의 골격근에 분포되어 있다. 참치와 가다랑어가 엄청난 속도로 바닷속을 헤엄칠 수 있는 것도 다 카르노신 때문인데 이것이 AGE가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참치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EPA, 또 간 기능을 좋게 하는 메티오닌 등이 함유되어 있고 가다랑어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E 등이 들어있다. 참치와 가다랑어 모두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타우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2도 풍부하다. 제대로 먹는 법에서는요, 회나 타다키 등 최대한 날 것에 가까운 상태로 먹자. 타다키 맛있네요. 회도 맛있겠고요. 구워서 먹을 때는 표면만 살짝 익히는 정도로 먹자. 피가 덩어리진 것 같은 혈압육은 단백질과 철분, 타우린 등 영양소가 풍부한 부위이다. 전 이 부위가 싼 줄 알았는데 확실히 그런 데가 건강에는 좋네요. 향신료나 양념 등을 잘 배합해서 먹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AGE를 억제하는 돼지고기.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삼겹살처럼 구워 먹는 거 말고 수육 삶아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1과 B6에 강력한 AGE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이 소고기의 무려 14배에서 1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온몸 속의 당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위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다른데 아연은 특히 어깨, 등심, 안심, 간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 한번 볼까요? 돼지고기의 비계에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삶아서 먹자.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몸속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섭취하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돼지고기 나왔고 이제 소고기네요. 단백질을 공급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소고기. 소고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인간이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8종류나 함유되어 있다. 이들 영양소는 근육과 혈액을 만들고 체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간에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6는 강력한 항AG 작용을 한다. 반면에 소고기는 대장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는 소고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생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먹여서 키운 소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 볼까요? 스테이크의 경우는 너무 많이 굽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레어로 먹자. 스키야키보다는 샤브샤브로 먹으면 AGE를 줄 수 있다. 조금 볶거나 살짝 굽는 것보다는 샤브샤브로 먹는 거 항상 추천하시고요. 조리 전에 식초나 레몬을 뿌려두면 AGE를 줄일 수 있다. 단맛이 나는 향신료와 양념은 피하도록 한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회복에 좋은 닭가슴살.
닭고기의 특징 중 하나는 운동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카르노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참치하고 가다랑어에도 많았죠.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이 카르노신 덕분이다. 카르노신은 특히 닭가슴살에 많이 들어있으며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산화한 단백질이 몸에 축적되기 전에 분해 배출하도록 돕는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이 카르노신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닭가슴살, 지금 얘기하는 닭가슴살하고 참치, 가다랑어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닭고기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는 피부나 점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에는 비타민 B6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제대로 먹는 법 한번 볼까요? 닭고기의 지방질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올레인산과 리놀레산이 풍부하므로 껍질도 버리지 말고 먹자. 저는 닭고기 껍질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조금씩 먹어봐야 되겠네요. 닭가슴살은 저온에서 요리하면 살이 부드러워지고 AGE의 양도 억제한다. 물에 녹는 영양성분이 많기 때문에 삶아서 먹는 경우에는 국물까지 먹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우리가 닭 백숙 혹은 삼계탕, 군침 도는데요. 그런 거 먹을 때 국물까지 드시면 좋겠네요. 다음 6번째, 당뇨병을 막아주고 간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너무 유명하니까요.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 야채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설포라판은 혈당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을 지켜주어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무려 3일이나 유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화의 원인인 AGE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새싹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낮춰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에는 점막과 피부를 지켜주는 비타민 A, 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제대로 먹는 법은 브로콜리의 줄기도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또 줄기가 더 많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죠? 요리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자. 저는 줄기 끝까지 다 먹습니다. 네. 비타민C나 설포라판은 수용성이므로 삶기보다는 스프로 만들어서 국물까지 마시도록 하자.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는 날것으로 먹으면 영양분을 놓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쿠팡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여기 가루로 나와 있더라고요. 분말로. 그런 것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7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토마토. 토마토 하면 리코펜, 라이코펜 딱 나오죠. 이제는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에 이르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리코펜이. 암을 예방해주고 혈당치를 내려주며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거의 불로초네요. 껍질 부분에 많은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며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케르세틴, 콜세틴 이거는 또 양파에 많죠. 토마토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AGE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알파 리포산과 또 피부 미용에 효과가 좋다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뭘요? 네, 토마토입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네. 색깔이 진할수록 리코펜 함유량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붉게 익은 것을 먹고요. 또 설익은 거, 파란색으로 석이른 거는 또 몸에 안 좋다고 하죠. 성분이. 그래서 붉게 다 익은 거 드시면 되고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니까 드레싱이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껍질째로 먹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시금치. 네, 시금치하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하다. 이들은 모두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다. 특히 점막을 지켜주고 뼈나 피부, 눈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반단 정도면 약 100g으로 1일 권장량의 40%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파 리포산도 들어있어서 AGE 생성을 억제해주며 세포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뭐 100g, 뭐 40% 이런 거 딱 재서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찬으로 이렇게 딱 나물 무침 해가지고 반컵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 시금치하면 나오는 옥살산 꼭 나오죠. 항영양소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또 신장 이상과 결석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시금치는 겨울이 제철이라서 겨울에 수확한 것은 여름에 비해서 3배 이상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철에 꼭 뭐든지 제철에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다음 9번째, 피를 맑게 하고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마늘. 마늘은 얘기할 거 없죠.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또 자려거나 찢거나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의 노화를 막는 불로초입니다. 피로회복과 몸속의 나쁜 기운, 바이러스 등을 격퇴하고 동맥경화 예방과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도 합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까 B1이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콩가루, 장어, 참깨 등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하니까요. 마늘 자체도 당연히 비타민 B1은 들어있고요.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것은 돼지고기 수육, 그렇게 해갖고 마늘 한두 쪽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아유, 갑자기 막 식욕이 당깁니다. 제대로 먹는 법. 알리신은 살균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과식하면 위점막이나 위벽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잘 조절해서 적당량을 먹어야 되고요. 조리 직전에 칼로 살짝 이겨서 으깨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10번째, 암을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버섯. 버섯류는 저칼로리로 당질이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중에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식재료다. 장 속 환경도 정리해준다. 이게 또 중요하죠. 장 속 환경 정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이 이런 각종 암 등의 발병률이 낮으니까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햇빛을 쐬면 좋은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그렇죠. 네. 벌써 햇빛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영양제 드셔도 되겠지만 이런 버섯 같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은 이제 겨울에 좀 보충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칼슘 흡수에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칼디라고 그런 영양제 많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목이버섯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목이버섯 많이 먹어주면 좋겠네요. 버섯류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걱정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제대로 먹는 법. 버섯류는 밑뿌리 부분을 잘라내면 나머지는 깨끗하므로 굳이 씻을 필요가 없다. 버섯국이나 찌개 요리를 해서 녹아있는 영양소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을 권하시네요. 또 버섯은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11번째,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경색을 예방하는 낫또. 우리는 청국장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낫또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다. 발효식품인 낫또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뛰어난 정장 효과가 있다. 아울러 나토의 끈적끈적한 균서에 들어있는 나키토나제는 혈액의 주성분인 피브린에 작용해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나키토나제는 섭취 후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나토를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밤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을 일으키는 혈전이 새벽부터 아침에 걸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토를 저녁 식사 때 드셔야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제대로 먹는 법. 나토에 달걀을 섞어서 먹을 때는 노른자만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나토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성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무즙이나 김치와 섞어서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먹어본 술은 없습니다. 12번째, 시력 회복에 좋고 피부 노화를 막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단연 좋죠.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 베리 중에서도 특히 가장 추천하는 것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의 일종의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AG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에는 시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해서 늘 눈이 피로곤한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예, 저도 맨날 컴퓨터 보고 있으니까요. 편집하고 하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많이 먹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추출 액기스는 피부 노화로 인한 피부 변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원하신다면 적극 권하는 과일이다. 제대로 먹는 법 한번 볼까요? 그대로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자.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생과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생과일은 좀 비싸고 뭐 냉동도 전혀 그 효능이 있어서 별반 차이 없다고 하니까요. 냉동을 드셔도 됩니다. 13번째,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키위. 키위가 참 좋더라고요. 저 키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는 영양가가 높아서 원산지인 중국에서도 오래된 약학서에서도 이름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비타민 C와 E는 항산화력이 강하죠. 또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데 키위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E의 양은 과일 중에서도 단연 최고다. 우리의 몸을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라고나 할까.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키위 폴리페놀이라는 특유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력이 강해서 전신의 안티에이징과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을 준다. 칼륨도 많아서 부종이나 고혈압 방지에도 좋다. 물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제대로 먹는 법은 비타민 C, E는 열에 약하므로 날 것 그대로 먹자. 폴리페놀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뭐 키위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근데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제가 먹어봤더니 식감이 별로더라고요. 14번째, 식품 속 AG를 줄여주는 식초와 레몬. 제가 이제 식초는 많이 방송을 해갖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레몬하고 다 같은 효과죠. 레몬이나 식초의 새콤하다고 느끼는 신맛의 성분은 모두 구연산 때문이다. 구연산에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피로회복과 항산화 효과도 있다. 식초의 구연산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레몬에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 그리고 질병 예방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속 AGE를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기도 한다. 튀김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면 요리의 AGE가 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튀김 요리 먹을 때 뭐 거기다 뿌려 먹는 건 뭐하지만은 튀김 요리는 그냥 먹지 않고 뭐 찍어 먹잖아요. 간장이라든가 소금장 그런 데다가 식초랑 레몬 같이 뿌려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제대로 먹는 법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는 레몬이나 식초를 뿌려서 먹자. 구연산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나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다. 여름에 섭취하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 다음 15번째, 간까지 도달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참깨. 참깨는 만병을 예방해준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준 식품이다. 참깨는 참깨 리그난이라는 특유한 미량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참깨 리그난이란 세사민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항산화 물질의 총칭을 말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은 많이 있지만 활성산소가 잘 발생하는 간까지 도달하는 성분은 리그난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참깨에 들어있는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간까지 대부분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은 간까지 잘 도달 못하는데 얘가 간까지 도달하는 성분이라고 하네요.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B1과 비타민 E, 식이섬유나 단백질,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껍질은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볶아서 먹죠. 볶음 참깨를 절구로 빻거나 다지면 흡수력이 올라가고요. 우리는 그렇게 먹잖아요. 그죠? 깨에는 참깨, 들깨, 검은깨 등이 있는데 검은깨에는 특히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면 그냥 검은깨 드시라고 합니다. 16번째,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다이어트에 좋은 올리브 오일.
40대에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양질의 기름을 먹기 바란다. 지질은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올리브 오일이다. 빵이나 파스타 등의 당질에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곁들인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률이 30%나 떨어진다고 한다. 네, 이런 연구는 되게 많이 있죠.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연구. 제대로 먹는 법은 매일 오일을 한 스푼씩 먹어보자. 그냥 생으로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미료로서도 좋은데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또 콜드 프레스 라고 해갖고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품질 관리가 잘 된 오일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 뭐 이게 콜드 프레스라고 얘기하니까 레몬즙 많이들 드시는데 그 레몬즙 같은 경우도 요즘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그거는 열을 좀 가해서 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았느냐고 해갖고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홍정욱 씨 아시죠? 홍정욱 선생님께서 또 그 콜드 프레스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내놨는데 그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문헌을 찾아봤더니 비타민 C 같은 거 물론 60도, 70도 이상이면 파괴되는데 지금 짜내는 공정이 그렇게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그 홍정욱 선생님께서 만드신 콜드 프레스로 짜낸 레몬즙 또 레몬가루가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17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AG로 줄이는 다크 초콜릿.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폴리페놀 덩어리다. 엄청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혈압을 낮추거나 AG의 양을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 일을 하다가 입이 심심할 때는 초콜릿을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제과점 등에서 판매하는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당질과 지질이 대부분이다. 카카오 함유량이 많은 상품을 고르자. 특히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다. 카카오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쓴맛이 나는데 풍미가 일품이다. 저는 좀 쓰더라고요. 제대로 먹는 법. 휴대하고 다니면서 공복감이 들 때마다 먹으면 좋고, 화이트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에 비해서 폴리페놀의 양이 떨어지니까 추천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당질이 높은 초콜릿은 피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카오 성분의 70% 이상이 초콜릿을 하루에 2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18번째, 적당히 마시면 장수를 도와주는 블랙커피. 네, 커피, 아메리카노 말씀하시는 건데요. 커피에 대해서 논란도 있죠. 아무래도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다 음식 먹을 거 없는데, 저도 커피는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한 잔 정도 하루에 꼭 먹습니다. 그것도 이제 커피 반감 시간이 5시간, 6시간 정도 된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른할 때 딱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죠. 예. 여러 통계 조사로 종합해 볼 때 커피에는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피 생산량이 사망률과 반비례하기도 한다. 네,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루에 3잔을 마시는 사람과 4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은 12%, 6잔에서 7잔의 경우는 16%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6잔에서 7잔이나 드시면 좀 카페인도 그렇고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잘 로스팅한 오리지널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설탕을 잔뜩 넣었다거나 당진이 많은 캔커피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런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열로 이어져 신경증과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제대로 먹는 법은 로스팅한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자. 하루 4잔에서 5잔, 진한 커피는 3잔 정도로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저는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캔커피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원두커피는 훌륭한 선택지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안 사 먹어봤고, 저는 집에서 이제 그 유라 커피 머신이 있어갖고 맨날 출근하기 전에 한 잔 내려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보다. 19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녹차. 네, 녹차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듬뿍 들어있다. 카테킨은
살균 작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AGE의 발생을 90% 이상 억제하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갖는 비타민 A, C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삼겹살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도 가끔씩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녹차가루 듬뿍 먹어주거나 쳐서 먹거나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홍차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라겐의 당화를 막아준다. 하지만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밤에 마시려면 항당화 작용이 있는 삼백초차나 장미꽃차, 항산화 작용이 높은 루이보스차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녹차의 카테킨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것보다는 말차를 그대로 먹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찻잎에다가 먹지 말고 뜨겁게 먹지 마시고요. 그냥 말차를 그대로 가루, 말차가루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뭐 아침에 맨날 먹는데 그걸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B1, B6를 함유한 두유 200cc에다가 녹차 분말 한 큰술을 넣은 두유 말차는 안티에이징 음료로 적극 권한다. 저도 이게 옛날에 이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두유를 잘 안 먹게 돼갖고 그냥 두유를 안 먹고 그냥 말차만 이렇게 한 큰술은 아니고 한 티스푼 큰술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항산화에 좋은 레드와인,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화이트와인. 레드와인에는 항산화력이 풍부한 폴리페놀이 잔뜩 들어있다.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카테킨 등의 폴리페놀은 동맥경화와 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물론 AGE도 억제한다. 또 화이트와인은 나쁜 균을 제거하여 장내 환경을 관리하는 주석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여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한 화이트와인은 미네랄 성분의 영향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당질이 많은 단맛보다는 신맛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모두 혈당치를 낮춰준다. 근데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과음은 금물입니다. 제대로 드시려면 과음은 금물인데, 이게 술 드시는 분은 그렇지만, 일자는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 되고, 두 잔 먹다 보면 한 병 돼서, 참, 이거 아예 입에 안 되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신 정의연 박사님께서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절제할 수 있겠느냐. 아예 손에 안 대고 입에 안 대는 게 낫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술을 먹게 되면 소주나 이런 것보다 이게 난 게, 이게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씩 한 잔씩 하는데, 소주나 소맥 같은 것도 한 잔 하고, 와인도 한 잔 먹고 그러면, 이제 와인잔은 좀 깨지기 쉬워서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루 정도 그거만 놔두고 다른 거 다 설거지 해놨는데 와인잔만 따로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인잔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눌러붙지 말라고 물을 살짝 뿌려놓고 이렇게 놔두는데, 다음날 보면은 거기에 항상 이게 와인이 좀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놓으니 거기에 항상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소주나 맥주 남은 건 백날을 놔두다도 곰팡이 안 피죠. 맥주는 좀 피던가요? 맥주는 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와인은 바로 다음 날만 되더라도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물 위로.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은 당연히 없고 방부제 같은 게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와인과 함께 같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알코올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려서 다음날 술기운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순행식이죠. 순행식. 공행식이 아니고 순행식이라서 어차피 알코올을 소화시킬 때도 분해시킬 때도 물이 필요하니까 물은 많이 약조했을 때 드셔주셔야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이게 시커멓게 한번 해봤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서 눌러붙는 물질이 몸속에 쌓인다면 그게 뭐죠? 체중 당화 산화물 AGE입니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AG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속한 시간을 멈추는 20가지 음식. 첫 번째,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행을 촉진하는 시나몬. 제대로 먹는 법은 그냥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조금만 먹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에 딱 좋은 참치와 가다랑어.
카르티닌이 많죠. 이것도 회나 타다키 등 최대한 날것에 가까운 상태로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AG를 억제하는 돼지고기. 비타민 B1이 소고기의 무려 14배에서 19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계는 좀 제거해서 드시고 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삶아서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음에 네 번째, 단백질을 공급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소고기. 제대로 먹는 법은 스테이크의 경우는 좀 레어로 드시고요. 조리 전에 식초나 레몬을 살짝 뿌려두면 AG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 회복에 좋은 닭가슴살, 카르노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잘못했네요. 어디죠? 네. 말씀 잘못하면 혼납니다. 여기죠. 카르노신입니다. 카로티논이 아니고. 네. 카르노신은 특히 닭가슴살에 많이 들어있으며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산화한 단백질이 몸에 축적되기 전에 분해 배출하도록 돕는다. 제대로 먹는 법은 닭고기의 지방질도 좋기 때문에 특히 올레인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므로 껍질도 버리지 말고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는 영양성분이 많기 때문에 삶아서 먹는 경우에는 국물까지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당뇨병을 막아주고 간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뭐 말할 거 없죠. 설포라판이고요. 이 항산화 기능이 3일이나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로콜리의 새싹인 브로콜리 스프라우트가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률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비타민C나 설포라판은 수용성이므로 삶기보다는 스프로 만들어서 국물까지 마시도록 하자고 합니다. 일곱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토마토.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니까 드레싱이나 올리브오일과 함께 껍질째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시금치. 시금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하다. 제대로 먹는 법은 옥산산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제철이기 때문에 겨울 걸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비타민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피를 맑게 하고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는 마늘. 마늘 더 이상 얘기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비타민 B1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간 게 돼지고기, 콩가루, 장어, 참깨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건 이제 외우셨을 겁니다. 조리 직전에 칼로 살짝 익히거나 해서 드시면 알리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열 번째, 암을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버섯입니다. 특히 버섯은 비타민 D가 대량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이 특히 간암이나 유방암 등 대부분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 많이 쬐시고 겨울에서 햇빛 못 쬐실 경우에는 이런 버섯류, 비타민 D가 많은 거 좀 드셔주시면 되겠네요. 11번째,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경색을 예방하는 낫또. 우리에게는 청국장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새롭게 알았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낫또를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밤에 먹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 효능이 10시간에서 12시간에 가기 때문인데요. 뇌경색을 일으키는 혈전은 새벽부터 아침에 걸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나토에 달걀을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노른자만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딜이라는 성분이 나토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성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2번째, 시력 회복에 좋고 피부 노화를 막는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공식이죠. 그냥 그대로 먹거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13번째,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비타민을 공급하는 키위. 특히 키위는 비타민 C와 E의 양이 과일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걸 추천하시네요. 14번째, 식품 속 AG를 줄여주는 식초와 레몬. 특히 이제 구연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구연산은 열의 가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이 항상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째, 간까지 도달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참깨.
참깨 리그난이 활성산소 대부분이 많지만 이게 간까지 도달하는 성분은 리그난 뿐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은 우리가 먹는 거 참깨 가루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검은 참깨 드시라고 합니다. 16번째,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올리브오일.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률이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많죠. 매일 오일을 한 스푼씩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17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에이지를 주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 덩어리다. 근데 카카오 성분이 70% 이상의 초콜릿만 먹자. 그리고 하루에 25g 정도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18번째, 적당히 마시면 장수를 도와주는 블랙커피. 너무 이렇게 많은 잔을 추천하셨는데요. 그냥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녹차. 녹차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듬뿍 들어있다. 카테킨은 살균 작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AGE의 발생을 9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제대로 먹는 법은 녹차의 카테킨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것보다는 말차를 그대로 먹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크다. 말차 가루를 두유에다 섞어 드시는 거 추천하셨습니다. 마지막 20번째, 항산화에 좋은 레드와인, 또 다이어트에 좋은 화이트와인. 좋지만 적당히 과음은 금물. 오늘 이렇게 해서 마키타 젠지 박사님의 노화가 잘못됐습니다를 오늘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20가지 음식 소개했는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반복학습.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건강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니까요. 항상 반복학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리뷰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스케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